중공이 WTO에 가입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난 20년 동안 중공이 WTO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는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중국이 서방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대다수 서양학자나 언론이 꺼려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중공에 대한 서방 국가의 호의가 과연 실패했을까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WTO에 가입할 때까지 중국에는 두 가지 국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 육사 천안문 대학살과 1999년 파룬궁 박해입니다. 전자는 수도의 정치 중심지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학살한 사건이며, 후자는 전국적인 정치운동을 벌여 종교신앙을 탄압한 사건입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공은 더 이상 혁명에 중점을 두거나 정치운동을 하지 않겠다며 체제 전환을 공언했습니다. 2001년 중공의 WTO 가입과 1989년 천안문 대학살 사이에는 10여 년의 시간차가 있으니 외부 세계가 천안문 대학살을 잊은 게 아니냐고 말한다면, 파룬궁 박해는 중공이 WTO에 가입하기 불과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선 이에 대한 항의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어 이를 모른다고 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투자한 국제 컨소시엄은 중공의 이런 모습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안정을 수호해야만 대규모 컨소시엄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89년 천안문 광장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당해 6월과 12월 비민 특사를 베이징에 보내 중공을 도왔습니다. 덩샤오핑은 미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공이 생존하려면 경제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 미국에게 충성심을 보여주었죠. 덩샤오핑이 방미에서 돌아온 지 10일 만에 전쟁이 시작된 건 우연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1989년에 학생운동을 진압한 것도 다국적 기업에 충성심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상황이 안정적이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거죠. 불행히도 미국과 서방 국가에 대한 덩샤오핑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결정했을 때 그는 서방 정부의 반응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해 뉴질랜드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에서 장쩌민은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반파룬궁 선전물을 직접 선물하기도 했죠. 강제 노동 제품을 예로 들면 현재 미국과 유럽은 신장의 노예 노동 제품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노동 제품은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중국의 노동교양 시스템은 수십만의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했고, 거의 예외 없이 노예 노동 제품 생산에 동원돼 상당수를 수출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가발회사인 허난 레베카입니다. 이 회사는 노교소에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로 무상노동에 동원해 수출용 가발을 생산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폭로되자 자밀 앤더런이 당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자는 2005년 직접 허난 허창 제3노교소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취재했습니다. 이후 그는 은행이 감옥 노동기업에 투자한다는 탐사 기사를 발표해 6곳의 국제 유명 금융기관이 허난 레베카의 대주주임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06년 아시아 출판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 뉴욕 패션 잡지 빌리지 보이스의 아이나 헌터 기자는 가발 패션에 대한 심층 기사를 작성하던 중 2004년 한 인권단체가 미국 국토안보부에 허난 레베카의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인권단체 대표에 따르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미국 정부가 행동을 취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노예 노동 제품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규칙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중공과 협상하면서 중공에 이끌려간 건 처음이 아닙니다. 항일 전쟁 말기 장제스의 참모장을 역임한 조지프 스틸웰이나 항일 전쟁 이후 국共내전 중재를 맡았던 조지 마셜, 모두 중공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번 중공은 소련의 지원 아래 계속 승리를 거둔 반면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잃고 미국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 결국 중공이 조장한 반미 선충 사건의 표적이 되었죠. 미국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은 2001년 저서 중국의 몰락을 통해 중공이 10년 후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책에서 지적한 중공 체제의 각종 폐단은 매우 방대했으며 중공은 아직도 그런 폐단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공의 몰락이 출간한 그해 중공이 WTO에 가입해 세계화의 일부가 되었고 그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이 된 것이었죠. 즉 국제 컨소시엄과 다국적 기업이 자금을 수혈해 중공의 실패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부상은 기존 국제 질서의 최대 위협으로 변모했습니다. 인민망은 이를 두고 서로 윈윈한 결과라고 말했지만 중공 역사상 서로 상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공은 상대를 잡아먹는 전략뿐이며 그만한 힘이 없을 땐 자신의 힘을 숨기고 뒤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국공내전이 그랬고 중소 분쟁이 그랬으며 WTO 세계화 가입도 그러했죠.